안녕하세요. 수능특강 2024 인문예술 2강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비문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 글이 무엇에 관련된 글인지 주제나 핵심 제재를 도저히 못 찾겠다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물론 이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가장 정답에 근접하게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나오는 특정 인물이나 이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쭉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글은 좀 예술 분야의 글인데 아무래도 예술 분야가 쉽게 나오면은 우리가 그나마 비문학적에서는 쉽죠. 그래서 이 글은 다른 글보다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평론가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 뭐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어떤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론, 이게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했죠? 지금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글의 핵심 제재가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이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서 강력한 이론을 제시했대. 그러면은 이 글에서 지금부터 쌤은 동그라미와 세모를 쳐가면서 할 거예요. 뭐가 동그라미냐면은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거,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거, 모더니즘 미술 이런 거는 전부 동그라미예요. 반대로 그린버그가 비판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린버그가 싫어하는 거는 세모로 할게요.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펼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문단에서는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냥 모더니즘에 대해서 그린버그가 어떤 이론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러면은 그린버그가 살던 시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세모를 쌤이 칠 거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세모의 근거는요, 서술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지적하였다라고 했죠. 지적했다라는 거는 그린버그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적했겠죠. 그러면은 이 지적하였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그는 뒤에부터 있다고까지 이 부분은 그린버그가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세모겠죠.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세모겠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래서 이익 이런 것들 세모를 치면 되겠네요. 자,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또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대. 혁명적인 거는 아무래도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 혁명적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옹호, 이거는 너무너무 동그라미겠죠. 아방가르드. 서술어를 동그라미 세모 치는 게 아니고 그 서술어의 느낌이 긍정적이면은 동그라미, 서술어가 부정적 뉘앙스이면은 세모를 하는 거예요.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아방가르드의 어떤 예술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고 원래는 예술과 관련 없는 용어였다라고 해서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미술사에 가져와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라고 해서 미술 쪽에서는 아방가르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 했어?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를 옹호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아방가르드 내용 보세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미술은 자고로 사회나 정치 이런 현실에 관련 없이 심미적 표현, 미적인 표현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전부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린버그가 좋아하겠죠.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자, 앞에서부터 계속 엮어가야 돼요. 앞에서 혁명적이라는 건 동그라미 했죠. 그러면 여기서 혁명적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현실과 관련되는 거는 안 좋아합니다. 뭐가? 예술이.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자, 그러면은 현실 자체를 세모할게요. 거리 두는 행위는 동그라미고, 변화와 진보 지향하고,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 있다고 하였다. 미술을 위한 미술, 심지어 작은 따옴표까지 있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할게요. 자,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어떤 매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이러고 2문단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3문단 이후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 여기에 일단은 형광펜을 하나 해둘게요. 그래서 미술을 위한 미술을 동그라미 했으니까 당연히 뭐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또한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적인 경향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 보시면은 세모친 것들은요,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은 그런 미술, 오락적인 미술, 이익을 위한 미술, 현실과 관련된 미술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동그라미들은 더 변화하고 진보하고 혁명적이고, 잠시만요. 지금 고양이가 와서 흔드네. 자, 여튼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3문단에는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순수 추상 미술 완전 동그라미겠죠.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순수한 미술, 문화가 진보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회화의 독자적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 앞에서 독자적 매체란 말이 있었죠. 독자적이란 표현이 쓰였으니까 여기도 독자적 효과를 위해서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지. 근데 그게 뭘까? 뒤에 보시면은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 그리고 회화의 면의 평명성, 즉 빳빳한 종이, 그 2차원적인 종이 거기에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한대요. 왜냐면 그게 회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특징이니까.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없애야 한다. 요새는 뭐 미술은 잘 모르지만은 원근법, 명암법 이런 거 중요하게 배우죠. 선생님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미술 시간에 명암 칠하고 막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없애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린버그 입장에서는 원근법, 명암법 이런 것들 세모예요.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원근법과 원근법을 설명했고요. 명도 차이를 통해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거를 통해서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설명했고요. 배제함으로써 이런 거 필요 없다. 평면은 2차원이니까 이 원근법이나 명암법들은 2차원에 그려진 그림을 3차원적으로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면의 2차원적인 성격만 드러나게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한다. 서술어가 배제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배제하는 거예요. 회화 안에 담겨있는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 그 안에 감정, 서사, 이념,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뭘 그리라는 건지 좀 더 읽어볼게요. 왜냐?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앞에서 문학 세모였으니까 당연히 초현실주의적 요소도 세모겠죠.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문단에서 변화나 진보를 동그라미 했기 때문에 이것과 거리가 먼 어떤 문학적인 관습들은 세모가 될 겁니다.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앞에서 나온 말 또 하는 거예요. 또 했다라는 거는 반복하는 거는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형광펜 쳐줄게요. 현실과 무관, 회화의 매체적 성격, 이거를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키는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얘가 맞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언젠가 증명될 거니까 맞음.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강하게 어필을 하셨네요. 자,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3문단까지도 그냥 그린버그가 추구하는 어떤 순수 추상 미술 그리고 매체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문단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그린버그가 지금 우리 그린버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린버그가 인정을 했어요. 칸트의 형식주의를. 그러면 칸트의 형식주의도 동그라미. 맥이 다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칸트의 형식주의를 인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 했죠. 형식적 성격 그럼 동그라미겠죠. 형식. 그러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어요. 그 앞에 볼게요. 별개로 그러면은 형식적 성격이 동그라미니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세모겠죠. 뭐예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다 필요 없고 그 그림만 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형식에 집중해서 보자. 더 읽어볼게요.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지금 내용과
형식은 다르고, 그러면은 내용과 형식이 세모 동그라미 각각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겠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형식이 동그라미니까 독자적, 비타협적 이런 표현이 약간 나한테는 거부감 드는 표현이더라도 그린버그 입장에서는 예술에서만큼은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과 무관한 거 중요하죠.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혹자들은 칸트의 이런 말에 대해서 누군가는 순수 추상미술에는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린버그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수 추상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겠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 이렇게 혹자들이 반박을 했더니, 우리 인문예술 1에서도 했죠. 반박, 재반박. 그린버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재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재반박을 하느냐? 아니,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해서 작품의 형식 안에 남으니까 내용은 존재는 하되 이 형식에 녹아 있는 것 뿐이야. 내용만 드러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용은 있다? 내용은 있는데 주제는 문학적 요소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즉 주제는 없음. 왜냐? 문학적인 거라서. 근데 내용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헷갈리게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이나 주제나 뭐가 다른 건데 싶겠지만은, 그린버그는 내용은 있긴 있는데 형식 안에 녹아 있고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주제는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미술에서만큼은 배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색과 면을 제시한 유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 자, 내용이 형식에 녹아드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린 뉴먼과 로스코 이 둘의 작품을 극찬을 했어요. 극찬. 그리고 사실주의적인 미술,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 등 이런 것 등은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말이 길지만은 서술어 위주로 보랬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이 전부 세모예요. 그래서 사실주의,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 막 이런 것들 전부 세모입니다.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만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평면성 좋다고 했죠.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한댔죠. 그거의 후계자래. 그러면은 이것도 엄청난 극찬이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잭슨 폴록, 그럼 만에서부터 시작됐다 했으니까 만의 이분도, 그리고 드리핑 기법 이런 것들 전부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마다 동그라미 세모들이 되게 막 왔다 갔다 겹쳐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지금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고양이 감자가 밥을 먹고 있어요. 고양이 사료 먹는 ASMR. 자, 5문단. 마지막 문단은요, 보통 이 글의 혹은 한계, 혹은 둘 다, 혹은 요약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걸로 끝나면은, 좋은 평가로 끝나면 안 좋은 평가로 끝나면 한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오문단 볼게요.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작품에 대해서 평론했는데 그는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보통 뭐뭐만 이런 표현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여기서 만으로 한정해야 된다. 미적인 문제. 미술 평론에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주관적인 감정 세모. 왜? 주관적인 감정은 뭐예요? 감정,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하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당시 그린버그가 이 예술계에서 엄청 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긍정적인, 그린버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소리는 감자가 밥 먹고 화장실 몰입하는 소리입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서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하였고, 그린버그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형식주의였죠. 형식주의.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주제를 가진 전시를 할 정도로 당대에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그린버그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 평가. 그러나 항상 중요하게 있죠. 그러나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은 폄하하고 너무 폄하했다라는 비판 역시 거셌대요. 그러니까 그린버그가 지금 막 사실주의,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 이런 거는 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막 자기 생각이 맞는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랬죠. 그러니까 지 생각이 맞지 않는 거는 너무 까내린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아까 그랬죠. 뭐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만의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는데 역사적 필연성을 그린버그가 주장했다네요.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린버그의 어떤 이론과는 맞지 않는 예술들인가 봐요.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쵸? 감정 배제한다고 했죠.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무시하였다. 그래서 관람자는 뭐 이렇게 치면은 거의 뭐 수동적인 존재? 예술에서 그렇게 취급을 했다. 이런 비판도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 그린버그 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 뒤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내려지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단은 미술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가 내려졌다.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세모를 했어요. 글 전체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세모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쵸? 조금 유치하지만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굳이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린버그가 주장한 내용에는 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하여 뭐 동그라미 하였다. 이러면은 옳은 문장. 세모가 세모하였다. 이렇게 해도 뭐 옳은 문장이 되겠는데 이거가 섞이면 안 돼요. 한마디로 그린버그는 뭐 동그라미 하여 중간에 세모 살짝 넣고 동그라미 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틀린 문장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동그라미 세모를 잘 구분하시면은 보다 쉽게 풀릴 겁니다. 물론 좀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겠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금방 보고 마칠게요. 1번.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억 니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앞에서 기억이 뭘까요? 기억은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해서 니은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즉 둘 다 그린버그랑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기억과 관련하여 그럼 다 그린버그에 관련한 거니까 딱히 중요한 건 없고 그린버그가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다. 그쵸? 왜? 이익 같은 거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 했죠. 그래서 비판적이죠. 그러면은 얘는 맞는 설명이에요. 2번 그린버그가 순수 추상미술 완전 동그라미였죠. 이거를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데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 앞에서도 역사 그린버그가 직접 한 말을 직접 다운표까지 써가면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었죠. 3문단 끝부분에.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맞아요. 3번 그린버그가 미술은 정치나 사회와 거리를 두고 그쵸? 거리 두는 거 세모였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여겼다. 문화를 진보한다. 이 표시 잘못했네. 미술은 정치나 사회가 세모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를 두는 거는 동그라미죠.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행위를 하면서 문화를 진보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헷갈리니까 지워서 다시 해줄게요. 정치나 사회가 세모이기 때문에 그것과 거리를 두는 행위가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문화를 진보하게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맞는 설명. 4번 그린버그가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거대한 색면을 제시하는 미술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뭐 드리핑 기법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거 그리고 거대한 색면 이런 거 뭐예요? 평면적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5번이에요. 왜 5번인지 보면은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뭔가 이상해요. 재료에 관련된 내용 재료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재료 물감 이런 건 재료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다양한 거 써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재료를 쓸수록 좋다 이런 말을 안 했죠.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고 주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본문에 없는 내용은요. 마음대로 상상해서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5번입니다. 2번 그린버그와 칸트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버그가 칸트에 무엇을 인정했댔어요?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형식주의. 최소 형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뭡니까? 회화에서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없다. 자, 이거는 아예 본문에 의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왜? 내용과 형식이 각각 따로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왜 어디 있냐면은 여기 3문단의 끝쪽에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이 말이 뭐예요? 분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은 본문에 의하면은 아예 틀린 설명이라서 X. 자, 답은 2번입니다. 회화의 형식을 통해 회화의 미적 측면이 드러난다. 이 내용이 있죠. 형식주의가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쉽게 찾아줘야 돼요. 3번. 회화의 교훈적이 아니라 사실적. 4번, 5번 그거에도 형식이란 단어는 안 들어가주네요. 최소 이 핵심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 4, 5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그린버그의 이론에 대한 미술평론가들의 견해를 구성했대요. 그린버그의 이론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미술평론가들이 뭐라 했느냐입니다. 가볼게요. 회화의 2차원성은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으로
모더니즘 회화는 2차원성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입니다. 모더니즘, 2차원성, 평면 이런 거 완전 그린버그랑 같은 견해죠. 그래서 그린버그랑 같네, 이 사람은.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작품의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을 둘러싼 관행과 관습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평가의 평론 등이 얽혀서 이루어진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은 그것은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린버그 시대에는 그린버그가 주장한 그대로 그린 사람들이 인정받고, 뭐 오늘날에는 또 다른 유명한 평론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유명하다고 인정받고, 뭐 이런 관행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술은 행동이고 액션, 예술가는 행동가이며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장이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그 행위래요.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좀 우리 현실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더 문제를 보면서 봐야겠지만은 그린버그의 견해랑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유추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 회화의 2차원성이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며 모더니즘 회화가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라고 한 것은, 이 앞에 한 것은까지는 가의 내용을 정리했죠. 근데 우리가 가의 내용 어떻게 정리했어요? 모더니즘 회화, 2차원성 전부 그린버그의 주장이나 다름없다 했죠. 뒤에 2차원 캔버스를 통해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쵸? 3차원 입체 이런 거 싫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지 않는 그린버그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겠군. 그래서 2차원 캔버스만 좋아하는 이 중간은 필요 없고요. 그린버그 입장과 같다 라고 보시면은 얘는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2번, 나에서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순수 추상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치 있게 평가한 그린버그의 생각과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그쵸? 이 부분 보시면은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 내재적 성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 내재적이란 거는 예술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예술이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했고, 뒤에는 그린버그의 내용인데 그린버그는 뭐라 했어요? 미술을 위한 미술, 순수 추상 미술. 얘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지금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3번, 나에서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당대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던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도 있는 근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다라고 여럿이서 그 작품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예술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린버그가 살았던 시대로 가보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린버그가 인정한 그 작품이 예술로 인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5번부터 볼게요. 다에서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린버그는 뭘 했어요? 예술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볼게요.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 삶과 사랑과 상호작용한다. 근데 이거 그린버그가 싫어했어. 근데 그린버그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린버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판할 만한 내용이 된다. 맞죠? 4번.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내용 일치에서조차 틀렸어요. 왜? 예술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죠. 왜? 현실 문제랑 관련 있는 것 자체가 세모거든. 근데 그린버그의 시각을 뒷받침한다라고 했어요. 그린버그의 시각 뒷받침하지 않죠. 그래서 세모와 동그라미가 지금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린버그는 현실과 무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무관한 작품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그렇죠? 그러면 그린버그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마지막 4번입니다. 야, 오늘은 꽤 길게 했네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3번 문제에서도 사실상 내용 일치적인 부분에서도 풀 수가 있었죠. 본문에서 현실과 무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번에 4번 보기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글을 볼 거야. 가는 마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마네를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은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인데 이 작품은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그린버그는 매우 좋아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 기존의 미술기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당시 미술계에서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래요. 또 나의 플록의 작품은 회화 표면이 드러나는 평면성을 또 어떻게 했는데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대. 똑같이 평면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인데 하나는 1860년대에 태어났다 만들어져서 비판을 받고 하나는 1940년대에 만들어져서 아주 호평을 받았대요. 1번 가는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체감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쵸? 원근법, 입체감 이런 거 그린버그가 싫어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기존의 미술규범을 깨트린 작품이다 라고 했대요. 그쵸? 왜? 여기서 회화의 평면성을 너무 강조했으니까. 회화의 평면성 강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잖아. 3번 가가 등장한 이후에 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거는 보기에서 알 수 있죠. 시간 순으로 봤을 때 1866년에서 1948년 미술사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린버그에 의하면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본문에 의해서 그럴듯한 설명이 되겠네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작품에 감정, 서사, 이념 등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품의 형식에 집중해서 미적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쵸? 지금 가, 나 모두 사실상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작품들이잖아. 근데 감정이나 서사, 이념 이런 것들, 싫어하는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가와 나는 모두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함으로써 강조했죠. 캔버스의 면, 회화의 독자적 매체,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완전 본문과 일치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2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왜 적절하지 않을까? 나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했는데 쌤이 아까 읽으면서 중요하게 강조했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다. 3문단이었나? 그쯤에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형식에 녹아 있다고. 그쵸?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은 내용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오늘 길지만은 수고하셨습니다.